내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예를 들어서 상가예요. 4층이 주택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주택밖에 없어요.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다고 했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주택으로 쓰고 있는 4층, 즉 100제곱미터만 주택으로 보고 1, 2, 3층은 상가로 있기 때문에 별도 과세를 해야겠죠. 왜? 주택 면적보다 상가가 크기 때문에. 맞죠? 근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주택 면적을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면은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된대.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3층 100제곱미터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이 150제곱미터고 3, 4층 주택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이 크죠, 상가보다? 그럼 전체 다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을 더 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긴 한데 실무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바로 팔면 안 돼요. 왜? 아까 3층은 그동안 상가로 썼다가 이제 주택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 전환되는 게 최소 2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본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용도 변경 후 2년은 이상 보유를 하고 매각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아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나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에다가 2년 거주 요건이 있겠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2년 거주 요건을 배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냥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장기로 등록했으면 8년을 준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과거건 묻지 않겠다.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는 임대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라. 국세 혜택이죠. 지방세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이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는 면적요건하고 가입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근데 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주 요건을 배제받는 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이제 두 번째 혜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양도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거주한 주택을 매각을 할 때 임대주택과 포함해서 두 채잖아요.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을 매각했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얘 없는 걸로 볼게, 즉 거주주택 비과세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갖고 판정하지 않고 그 개별주택 가격을 각 호당 면적으로 나눈 가구당 기준시가를 갖고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5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꼭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고 5년 이상만 임대를 하면 되고 그 5년 동안 5%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다가구 주택을 등록을 했습니다. 양도세 혜택 중에 그 세 번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내가 여러 채가 있어요. 여러 채가 있는데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주택이 여러 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과가 적용되죠. 중과가 적용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배제가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대상 주택수에 따라서
10% 또는 20%가 가산돼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세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고 이 주택을 의무임대 기간이 일정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매각했었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건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은 3억 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년, 이거 기준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은 5년인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8년입니다. 또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장기로 등록한 경우에만 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부여한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이제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안 해줄게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건설 임대주택은 배제해서 중과 적용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나머지 법소정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아까 건설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건설 임대주택이 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신축한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설령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혜택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입니다.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3%였고 올해부터 2%씩 줄었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연수 곱하기 2%를 적용해가지고 양도 차익에서 차감해주는 그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추가 적용을 하겠대요. 즉 6년 이상부터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 4%, 6% 해가지고 맥시멈 10%까지 추가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얘를 가령 15년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2%씩 적용하면 30%잖아요. 여기에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10년 이상 최대 10%가 가산이 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을 최대 40%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요건 한번 볼까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으로 판정을 한다. 그리고 6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6년째부터 1년 늘어날 때마다 2%씩 증액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장기보유 공제율 추가 적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 다가구 주택을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추가 적용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혜택입니다.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추가 적용이거든요. 기본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다가 보유 연수에 따라 2%씩 추가 적용한다는 건데 얘는 일정 기간을 충족했었을 때, 그러니까 의무임대 기간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0%를 적용하겠대요. 원칙적으로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28에 16, 16%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거 16% 무시하고 50%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는 20%가 적용되는 게 맞겠죠. 근데 70%까지 적용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얘는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 면적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연면적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가입 요건이 없었어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입 요건이 생겼고, 그 가입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에 다 적용된다. 그리고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상당히 큰 혜택이고, 이 혜택이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설령 예전에 10년 동안 그냥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10년 동안 임대를 공연다고 했었을 때 총 내가 보유한 연수는 20년이죠. 이 20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70%, 즉 내가 실제 임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주한 기간의 양도 차익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 혜택이거든요.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가입 요건이 없었는데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입 요건을 심어놨고, 이 가입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또는 70% 적용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죠. 유일하게 6가지 혜택 중에서 면적 요건을 요하는 것,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는 게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70%하고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얘네들은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한다. 이것도 원래는 가입 요건이 없었죠.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 요건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 요건이라는 것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기준시가가 주택 개별주택 전체 가액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가액을 전체 연면적분의 가구당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갖고 각각 기준시가 6억 원 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얘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그 다음에 70%는 8년, 10년이었는데 이 100% 가면은 무조건 10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 또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인한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 제한 5%를 준수를 해야겠죠. 특이한 그 요건이 있어요. 이 양도세 100% 감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일몰이 됐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니까 이미 지났죠. 하지만 단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일반 분양 아파트 경우에는 이 100% 감면 규정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적용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덧붙여가지고 이제 다가구 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도 받겠지만 그 반대급부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세를 이제 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소득세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해준대요. 요건 한번 볼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일 것. 당연히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가구 주택에 대한 면적 요건이 나갔을 때 일괄적으로
전체 면적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여기서도 기준시가는 전체 개별주택 전체 가격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특이한 거는 보통 가액 요건이 나왔을 때 수도권 안에는 6억 원, 수도권 밖에는 3억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 안이건 밖이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 된다. 하나의 요건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내가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 8년 동안의 의무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 제한 5%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줄 겁니까? 4년으로 했으면 30% 감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8년으로 했으면 75%를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내야 될 세금에서 30% 또는 75%를 감면해 준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적지는 않다고 보면 되고, 실무적으로 이제 질문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연도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이 감면을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자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게 아니고 7월 1일 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감면을 적용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감면을 적용을 배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소득금액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소득금액을 분산을 안분을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산출세액을 안분을 해서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복잡한 면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규정을 다가구 주택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규정은 꽤 많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차 500, 2차 700, 3차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채로 봅니다. 근데 가구당 몇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한 채로 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한 각 가구 호수별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 가구 전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보고 한 번만 해요? 아니면 호수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합니까? 호수별로 하게 되죠.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한 전체가 등록되는 게 아니고 호수별로 기재가 될 겁니다. 왜 호수별로 기재가 되냐면 임대차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를 호수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등록한 다가구 주택은 전체 하나가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등록하는 것들은 아니면 변경하는 것들은 다 호수별로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각 호수별로 하고 있고 그 호수별로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도 호수별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1차 했을 때 500, 2차에 700, 3차 1000만 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 게을리 설명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이 임대 조건이 뭐죠? 5% 증액 제한이죠. 5% 증액 제한도 각 호수별로 판정을 해가지고 호수별로 5% 증액 제한을 어긴 경우, 위반한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근데 임대 중에 임대한 경우, 양도한 경우, 우리가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이 묶이죠. 이 기간에 팔수는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이게 호수별로 지금은 1000만 원이고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호수별로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1000만 원씩 9월 24일부터는 3000만 원씩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다가구 주택은 전체로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등기 자체가 전체가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호수별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호수는 한 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가 됐어요. 법은 2019년 4월 5일 날 개정이 됐고 적용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19년 10월 24일부터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동안 1,0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첫 번째, 의무임대 기간 내 본인이 거주해가지고 임대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의무임대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부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3,0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3배 정도 이렇게 세진 거죠. 특히 동그라미 3번에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해서 임대한 경우에 5%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 증액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한 번당 3,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제 최초 임대료에 대한 정의가 개정됐습니다. 최초 임대료가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랑 상관없었죠.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이 갱신됐을 때를 최초 임대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원화시키겠대요. 즉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종전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새로 체결되는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적용을 언제부터 하느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이제 막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등록을 하면은 종전 규정이 적용받아가지고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간을 한 번 더 적용받아가지고 내가 임의로 조금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조만간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10월 24일 이전에 등록하면은 조금의 한 번의 텀은 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증액제에 대한 준수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5% 증액 제한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만 적용됐었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굳이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기간을 의무임대 기간에서 그냥 임대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즉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말소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너 5% 증액 제한 준수해. 왜 그러느냐? 내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있는데 임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혜택을 나는 적용받을 수 있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받잖아요. 또 아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100% 감면을 적용해 주니까 그 혜택도 받잖아요. 너 혜택 받으니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5% 증액 제한 무시하지 말고 혜택 받고 있는 동안에는 5% 증액 제한 준수해 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적으로는 그러니까 2019년 10월 24일 이후분부터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 이상, 즉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5% 임대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종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임대 기간을 이렇게 적용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한 분도 있는데, 그럼 의무임대 기간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우리가 의무임대 기간은 예전에 임대주택법 즉 단기 5년, 중공공 10년이었을 때는 그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를 하면 됩니다. 즉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의무임대 기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의무임대 기간은 종전법을 적용받고 과태료 부과 적용 기준은 예전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에서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임대 기간과는 별개로 과태료 부과 적용은 행위시 현재의 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도 앞으로 개정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과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핵심은 가구하고 그다음에 면적 요건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각각 가구당 면적, 가구당 가액 요건을 적용해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임대주택은 아까 9월 14일 이후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임대사업 등록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